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준생입니다. 거대 야당이 파퓰리즘을 위해 통과시킨 임대차 보호법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상승하면 언젠간 하락하고 하락하면 언젠가 상승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경제인데, 이 부동산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 상당히 예민한 관계이지만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며 물가 상승률과 발맞추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고, 부동산 시장에 집을 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러한 불안감만 심어주게 되자 기존 서울 집값은 5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면 지금 7년 연속 상승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살기 좋은 국가라는 장점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번 임대차 보호법 통과를 통해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마저 제대로 걷어차 버리면서 이제 희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대급 양극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주식 투자의 길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한 번은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처럼 계속해서 벌 수만은 없는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무한히 벌 수 있다면 왜 정부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면서까지 주식 거래를 장려를 할까요? 증권거래세가 얼마 안 된다는 최면을 거는 것이고, 주식 투자를 계속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층 이동을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시키고자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수면 유도제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주변 전세 세입자를 보면 그중 어떤 분은 어차피 내 집주인은 외지 투자자이기 때문에 직접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 나는 괜찮아, 정부가 아주 고마워,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겠다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주를 못하니 실거주를 원하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이미 법으로 정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다시 전세로 이사 가려고 한다면 이미 전세 시장은 폭등장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에 거주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전세금이 치솟는 상황이라면 내 집의 세입자를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비를 더블로 주면서까지요. 서울은 이미 아파트 시장에 전세가 소멸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2,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88곳을 대상으로 전세 매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개업소에 나온 전셋집은 단 454가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개별 단지마다 복수의 공인중개사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라 하는데요. 송파구에 위치한 6,864가구의 잠실 파크리오의 경우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만 있고, 대치동의 경우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4에서 6년씩은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 세입자들은 패닉 상태라 합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었는데 절대 정부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정부의 목적은 전세 매물 실종은 모르겠고, 이들은 오로지 전세가 상승을 5%로 제한하겠다며 오직 수치상으로만 지금 현재의 전세가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세입자를 내쫓고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전세가 상승 통계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제 아무리 불쌍한 중생들이 외쳐도 통계적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울은 이런데 경기도는 어떨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6.17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송파의 거래 건수가 93% 급감했기 때문에 정책이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트리지움 아파트가 27억 4천만원으로 신고가가 갱신되면서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와 정반대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니 이런 것들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파퓰리즘 발언인 점 우리는 의심 또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로만 가격 상승을 이끄는 데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난리를 쳐대니 국민들이 주거에 대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실거주자가 매수세로 받쳐주게 되니 결국은 수많은 대책과는 상관없이 폭등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면 다시 강남부터 상승하게 되는 마치 규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신발 던지러 참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